UV 스팟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피부 표면에 생긴 색소들이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기 전에 이걸 보고 요거는 표피 색소를 좀 없애줄 수 있는 레이저를 먼저 시작을 해야겠다, 뭐 이런 플랜들을 좀 세우고 시작을 하는 편이죠, 저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저희가 기미 병변을 볼 때 이 뷰를 사실 저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트라거스라고 부르는 여기부터 이제 입꼬리까지 길이를 우리 평면 곡선 길이를 잰 건데, 요거는 내가 많이 살이 좀 처지고 살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가 길게 나오게 되죠. 선생님 잠깐 보면서 구강이 돌출돼 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빨갛다. 턱이 나와 있다. 자, 오늘은 피부 진단기 플러스 뭐 각종 피부 진단 장비들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저희 병원의 자랑입니다. 네, 보여주세요. 자랑을 이제 약간 하는 건데, 네, 여기가 이제 저희 병원의 자랑인데, 오늘의 환자는 이제 우리 성현 원장님. 네. 네, 뭐 자랑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에 이제 있는 게 흔히 유명한 그 외제차 브랜드 B사 삼각별 정도 된다. 그것도 이제 옵션 풀 옵션 참고 그 정도 된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피부 타입을 진단할 때 저희가 쓰는 장비. 유분이랑 수분이랑 그다음에 피부의 탄력, 그다음에 뭐 색소, 이런 멜라닌 색소의 이제 수치들을 측정해 주는 장비고요. 유분 수치랑 수분 수치를 보는 건 이 피부가 드라이한지 오일리한지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간접적으로 이제 또 피부 장벽을 보는 그런 지표들이 될 수 있어서 수분, 유분 요 장비로 측정해서 좀 보고, 요게 이제 유분 수치 측정하는 거. 그리고 요거가 탄력, 그다음에 이제 요게 수분 수치. 요거는 이제 피그멘테이션, 색소 보는 장비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3D로 얼굴을 스캔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얼마큼 꺼져 있는지, 뭐 어디가 얼마큼 좀 튀어나와 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실리프팅을 하거나 필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컬트라 같은 그런 볼륨을 채우는 시술들을 할 때 요거를 보고 얼마만큼 채우면 어떻게 된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 성현 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요것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장비입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표피 색소는 얼마만큼 있는지, 조금 더 깊은 층에 있는 진피 색소는 얼마만큼 있는지, 그 외에 뭐 모공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드름균의 대사산물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뭐 그냥 단순하게 시술 받으면 딱 그냥 그 정도, 물론 이제 시술자의 어떤 영양이나 이런 거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 시술 받는 사람들의 피부 타입, 유수분이나 뭐 탄성도라든지, 그리고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기계를 통한 수치들이나 다각도의 그런 분석들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딱 맞춤형, 저희들은 시술이 저희의 모토이자 철학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한 과정인 거죠. 피부에 보이는 부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에 그냥 만져지거나 혹은 본인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촉감이라든지 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다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비 같은 경우도 사실 보통 이제 필러나 뭐 실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의사의 눈으로 보고 경험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채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들어가긴 하는데, 객관적으로 사실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이만큼을 채웠을 때 당신은 이렇게 변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하는 게 훨씬 더 결과를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색소가 어디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하는 장비인데, 왜냐면 색소가 위치한 깊이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레이저의 종류들이 사실 달라지거든요. 레이저의 파장이 달라져야 이게 어느 정도 깊이에 있는 색소를 없앨 수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 사실 우리 성현 원장님이 놀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 얼굴을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병원이 바빠서 이 관리를 잘 못하는데, 네, 이제 이거는 사실 총 3면으로 촬영을 합니다. 정면샷, 여기 보이는, 아우 별론데 얼굴이? 정면샷 한번 찍고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데, 자, 눈 감아 보실게요. 네, 얼굴에 찍혔고, 그다음에 자, 이제 대망의 결과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적나라한데요? 네, 저 걱정이에요. 자, 볼까요? 못생겼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데, 보통 보여드리는 거 성현 원장님이 흉터가 조금 있어서, 그렇죠. 어렸을 때 여드름을 좀 손으로 짜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UV 스팟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좀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눈 위에도 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피부 표면에 생긴 색소들이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기 전에 이걸 보고 아 요거는 표피 색소를 좀 없애줄 수 있는 레이저를 먼저 시작을 해야겠다. 뭐 이런 플랜들을 좀 세우고 시작을 하는 편이죠 저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보시면 조금 흐릿한 애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깊은 층에 있는 색소들. 보통 저희가 기미 병변을 볼 때 이 뷰를 사실 저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입술 이제 이거는 모세혈관이나 혈관이 좀 커져 있는 부분들, 얼굴에 홍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뷰인데 입술은 당연히 혈관이 되게 좋기 때문에 아주 빨갛게 나오고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거, 코 밑에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확장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포피린을 보는 건데 부끄럽습니다. 제가. 왜요? 괜찮은데요? 관리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바쁘셔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코에 이렇게 빨갛게 된 게 보여요. 이 포피린이라는 거는 여드름균이 만들어낸 대사 산물인데 이게 이제 자외선광을 쏘였을 때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한테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여드름이 심해요, 뭐 모공이 커져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뷰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죠. 이제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제 얼굴 보기 부끄럽네요. 이런 건 이제 눈가 주위에 이제 잔주름 같은 것들이 있는 거를 확인하는. 이 정도 사실 확인하고 그다음에 트루 스캔 에이지라 그래서 이건 잘 안 보여드리는데 실제 나이는 40인데 트루 스캔 나이는 이제 34살이다. 이렇게 이제 내 피부 나이가 어느 정도. 이건 근데 그냥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 배경이 이게 좀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촬영 중이어서 아마 사진이 정확히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고개 살짝만 세워보실까요? 허리를 조금 더 세워볼게요. 쭉 조금 아래로 내리고 갑니다. 자 이제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걸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뭐 우리 얼굴 분석 같은 거를 저는 항상 많이 해드리는데 이제 여기 길이가 길다는 건 어디요? 여기 가로 턱? 하 안면부 여기 길이가 길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살이 좀 찌거나 처져서 여기가 좀 길어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가운데 길이는 뭐 사실 성현자님 얼굴이 굉장히 작은데 이마랑 여기 비율은 되게 좋은데 아래에 살이 좀 많이 처져 있다. 그리고 턱 보톡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턱보톡스 그것도 하시는 것도 좀 도움되고 보면 이제 요 귀 여기서 트라거스라고 부르는 여기부터 이제 입꼬리까지 길이를 우리 평면 곡선 길이를 잰 건데 요거는 내가 많이 살이 좀 처지고 살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가 길게 나오게 되죠. 성현자님 같은 경우 보면 121, 126이 이제 한국인 남성의 평균이라고 하면 성현자님은 조금 더 길어요. 126인데 134.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리프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많이 드리죠. 우리 어렸을 때 등고선 많이들 배우셨잖아요. 간격이 넓을수록 좀 완만하고 평평하다는 뜻이고 간격이 좁을수록 이제 점점 산으로 올라간다. 높다.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좌우 비대칭을 볼 수도 있고 어디가 꺼져 있는지를 사실 볼 수 있는데 보면 성현자님은 이제 여기 기준으로 보면 같은 높이가 여기랑 여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대칭이 있다는 뜻이고 여기가 이제 간격이 살짝 넓죠. 아주 심하진 않아요. 사실 성현자님. 이제 이런 데는 뭔가 좀 꺼져 있으니까 좀 채워주는 게 좋겠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딱 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얼굴에서 가장 높은 정산 코끝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높이가 제일 높고 여기를 이제 0으로 하고 밑으로 점점 꺼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팔자주름이어도 여기랑 여기 차이가 좀 난다. 그래서 리프팅을 하거나 볼륨을 채워주는 필러 시술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사실 고려해서 시술을 하시는 게 시술을 해드리죠. 저희는 보통. 다른 양을 주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로 확인을 하는 거고 이것도 제가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뒤통수부터 우리 얼굴이 앞으로 얼마만큼 튀어나왔는지를 보는 수치인데 성현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하관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뒤통수부터 입꼬리까지 길이가 평균보다는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강이 좀 돌출되어 있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고 성현 원장님 얼굴 한번 찍어주실까요? 여기 옆모습을. 보면은 사실 성현 원장님 코가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와 있어요. 이제 요게 사실 이렇게 올라가면 좋거든요. 그 각도도 사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코 끝을 올려주는 뭐 실 같은 거를 하시면 좋다. 앵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 코 끝부터 이렇게 인중까지 각이 얘가 86.2도예요. 근데 이제 평균 에버리지가 107.9도거든요. 사실 이게 이렇게 좀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끝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다.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활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라인을 제가 많이 활용합니다. 보라색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제 이거는 사실 턱 필러나 코끝 그리고 아랫입술, 턱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이제 미인의 라인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턱 필러나 입술 필러를 할 때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을 턱을 이렇게 빼고 코 올리고 살짝 코 높이를 높여주면 이 길이가 맞아지면서 되게 균형이 잘 맞아진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보통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사실 양날의 검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술을 했는데 자신이 없다. 시술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빼박이다. 네, 그래서 시술에 자신 있을 때 써라. 있는 사람들만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하면 이제 안 합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이제 해당되지 않는데 본인이 난 너무 하고 싶다고 해도 이런 수치들을 보여주고 당신은 개선을 하기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드리는 게 이제 그래서 필러나 뭐 스컬트라나 각종 실내 피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을 잘 고르는 거. 이 사람한테 이게 합당한 시술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을 채우면 좋을지를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만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육안상으로 어떤 우리 느낌이나 뭐 그냥 단순한 그쵸.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또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 수치화해가지고 거기에 정확한 어떤 근거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도 설명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서로 이제 시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이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데 컬러맵인데 이제 빨갈수록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보면 이제 코는 당연히 제일 빨갛겠죠. 제가 아까도 계속 우리 성현씨한테 말씀드렸지만 성현씨 건 보면서 구강이 돌출돼 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빨갛다. 턱이 나와 있다.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아. 요것만 제가 좀 교정을 해가지고 우리 다음번에 요 영상을 똑같이 찍어서 한번 결과를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네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장비는 결과에 자신 있어야 사용할 그죠. 수 있다.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우주에 나갔을 때 우주 정거장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도 테스트를 할 거잖아요. 각종 실험들을 할 때 사용하는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이 쓰는 장비다. 정말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표현하는. 한번 특정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네, 저 제가- 한번 추천해 주세요. 할까요? 네. 네, CK사의 MC750 장비. 이게 사실 이 도거예요. 이 크레이지 카사카 이 발음이 이게 아닐 거야. 네. 독일 발음일 거야. 카사카. 자, 이 장비는 이제 그래서 병원에서 평가하는 거는 보통 유분, 수분, 그리고 탄성도를 주로 보게 되거든요. 기능성 화장품 검사라든지 각종 그런 검사들에서도 이런 장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비 활용.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은 그러면 지원장님 유분량, 그리고 네. 탄성도, 수분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마에서는 유분량이 한 41 정도 밸런스인데 이제 볼에서 찍었을 때 26으로 조금 더 떨어져 있죠. 네, 이렇게 좀 체크를 할 수 있고 수분도 한번 볼까요? 수분 그냥 뭐 가볍게 찍으면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원장님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이마가 60점, 그다음 이제 양쪽 볼이 70점, 54점, 아래쪽이 74 이렇게 수분량이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진짜 수분이 체크가 좋아질 되는 때. 건지 좋아지는 건지 저희의 스킨 부스터인데 이걸 한번 이마 쪽에 한번 제가 발라놓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진짜 이게 수분량이 좀 그냥 올라가지 좋아지는지. 이마만 네, 이마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60이었는데 네, 찍어볼게요. 그냥 지금은 뭐 거의 발라놓으면 바로 99.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정말 수분을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내 피부가 수분량이 좋아진 거는 절대 아니고 네. 화장품이 머금고 있는 수분량을 측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비는 정확한데 이거를 장비를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조건을 놓고 환자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탄성도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은 눈가를 탄성도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전체 얼굴에서 가장 그래도 피부가 얇고 노화가 제일 빠르게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눈가를 저희가 보통 보게 되고 피부를 음압으로 빨아당기는 거거든요. 잠깐 또 굉장히 수치가 좋게 나오네요. 저는 젊으니까요. 네. 이게 이제 관리의 힘인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스킨 타입을 더 이거보다 좀 더 깊이 분석하죠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뭐 바우만 스킨 타입이라고 해서 16가지 마치 피부 MBTI라고 하는 그 16가지 피부 타입을 분석하게 되고 그때 이제 활용을 좀 저희들은 수치적으로 하는 편이고 피부라는 게 뭐 MBTI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16개 타입만 있진 않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개로 분류는 하되 거기 안에서 수치화하기 때문에 개인에 맞춰진 그 수치들을 다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뭐 부스터를 쓴다거나 시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진단실을 오픈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어떤 개별화되어 있는 색소, 3D화 되어 있는 3D 모형, 그리고 유수분 같은 피부에 수치화되어 있는 점수까지 한 번에 다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술을 위한 그런 이제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시술을 위한 장비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단순히 이제 의사의 신미안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 신미안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장비들을 활용했을 때 그게 색소가 됐건 뭐 리프팅이 됐건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뭐 스컬트라나 필러가 됐건 그 결과가 훨씬 더 정교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하는 사람도 편하고 시술 받는 사람도 이제 더 경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은 피부 진단을 좀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요. 시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또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